지역마다 다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거든요.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슬로건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책적인 그 방향대로 시장이 실현되고 흘러갈 수 있냐라는 거는 어렵다는 거죠. 대표님, 그 정부가 이야기하는 집값 안정화와 또 우리 시민이 생각하는 집값 안정화가 약간 뭐 괴리가 좀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네. 대표님이 혹시 집값 안정화에 대한 개념의 정의를 한번 좀 내려주시겠어요? 저는 집값 안정은 음. 그 어떤 가격의 수준이 아니라 음. 경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어떤 뭐 소득이라든지 또는 뭐 임대료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금리 수준 이런 부분하고 연동돼 가지고 수준 정도를 파악을 하는 게 좀 중요한 그런 어, 지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변동성이 크지 않은 시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너무 과하게 오르거나 또 과하게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시장들. 그리고 뭐 지역 간의 소위 말하는 괴리들 있잖아요. 어떤 지역의 격차나 이런 것들이 너무 과하게 좀 벌어지지 않는 모습들, 뭐 이런 것들이 또 안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주요 어, 뭐 지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리고 한편으로는 거래가 얼마나 좀 순환될 수 있냐. 그래서 시장에서 내가 사고 싶을 때 사고 또 팔고 싶을 때 팔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거주를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주택 가격에 좀 안정적인 그 시장 환경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일단 뭐 변동폭이 약간 작아야 되고 네. 지역 간 편차도 없어야 되고 네. 그리고 거래도 좀 원활하게 돼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굉장히 해주셨는데 어려운 거죠. 네. 굉장히 이상적인 마켓의 네, 그렇죠. 네. 시장이죠. 네. 과거에 불과 한 2년 전만 해도 이제 집값 뭐 약간 보합세거나 약보합의 상황이었을 때만 해도 뭐 집값이 좀 불안정하다 이런 이야기가 조금 들렸었던 것 같아요. 네. 집값이 어느 정도 이렇게 변동하거나 뭐 수준이 돼야지 어떤 경로가 돼야지 뭐 이미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안정하다라는 이런 느낌을 받을까요? 일단 정부 같은 경우는 거시적인 지표를 조금 더 많이 보죠. 뭐 금리적인 부분이라든지 물가라든지 이런 체감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바라보는 시각이 좀 더 짙은 것 같고요. 실수요자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뭐 내 집 마련이 얼마나 가능하냐에 대한 그 가시성이 좀 중요하게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또 월세라든지 전세 가격 이런 것들을 좀더 굉장히 좀 신중하게 바라보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인식이 불안하다고 왜 인식들을 많이들 하냐 하면은 많은 분들은 부동산 시장을 오랫동안 지켜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그 의식주 중에 주가 주식은 아니라고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집이라고 얘기하는 만큼 그만큼 주식은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집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매매든 뭐 임차든 다들 정주를 하는 그런 환경이죠. 그러면 그 시장 안에서 부동산 시장을 오랫동안 지켜봤단 말이에요. 내가 월세 가격이나 전세 가격이라든지 매매 가격 이런 것들이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레퍼런스가 굉장히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런 레퍼런스 효과들로 인해서 항상 불안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보는 과정 안에서 정책적으로 계속 개입을 하다 보니까 정책 노이즈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가격들의 그 변동성을 키워버리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을 하고도 또는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정책 노이즈가 너무 많이 끼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불안하다라고 판단들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그 지역적인 그런 양극화들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괴리가 좀 벌어지고 있는 거죠. 내가 나중에 상급지로 이동을 한다든지 또는 넓은 면적으로 갔을 때 과연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심리가 굉장히 불안하게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뭐 주택 가격들의 불안 심리는 결국은 과거부터 부동산 시장을 지켜보고 또 집값 동향을 봤을 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92% 정도의 확률로 집값이 올라왔거든요. 그런 확률로 봤을 때는 상당히 그런 집값 상승의 흐름을 기억을 하고 또 그런 과정 안에서 정부가 계속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정책적으로 노이즈를 만들고 그리고 지역적인 그 양극화와 괴리감들이
부동산 시장에 참여를 하고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수요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 가격의 안정이라는 것이 가격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뭐 요인들이 포함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말 어려운 집값 안정화. 이건 결국에는 뭐 어떤 분들은 뭐 실현 불가능한 정치적 슬로건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런 의견에 대해서. 저는 슬로건이라고도 보는 거죠. 그 정책적인 노이즈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개입을 하는 거잖아요. 항상 정치적인 그 슬로건으로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정치권 안에서 한 목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지역마다 다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거든요.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마다. 집값 안정을 하고 어떤 투기를 억제를 하겠다라고 하지만 또는 재건축 단지를 가서는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 또는 이곳에 뭐 주택 가격을 안정화하겠다라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또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슬로건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 자산이 뭐 3경을 넘어서 한 4경 가까이 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 KB 부동산에서도 열심히 노력들을 하고 주택 동향들도 발표들을 하고 열심히 노력들은 하고는 있지만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예측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토론들을 겪어가지고 얘기들을 하지만 그래서 과연 그 정책적인 그 방향대로 시장이 실현되고 흘러갈 수 있냐라는 거는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부동산이라는 자산은 산과 같은 지금 큰 덩어리이기 때문에 사람이 굴릴 수 있는 그 정도 범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정치적인 그 슬로건에 불과한 수준이고 결국은 좀 부동산 시장 안에서 어떤 억제를 하는 그런 통제자 역할보다는 조정자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판단합니다. 아유, 그렇군요. 자, 요즘 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서 뚜렷하게 어떤 확실한 메시지를 지금 못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시장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선과 그리고 현장 시장 사이에서의 어떤 시선의 온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왜 이렇게 온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건가요? 뭐 정책의 방향성과 현장의 그 목소리가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상황에서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상당 부분 개편이 되고 흘러가고 있는데 아직도 투자 또 투기 뭐 이런 프레임에 갇혀서 정책을 설계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요. 시장의 목소리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을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해도 상당한 그 민원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민원은 즉 시장의 프로세스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작동되지 않고 있는 시장이라고 한다면 원상회복으로 돌리는 것이 맞지 않겠냐.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가 정책적인 부분과 또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뭐 정부가 집값을 잡을 수 없는 구조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대표님 의견은 좀 어떠세요? 네, 저는 지금 집값은 잡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조종자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이 자산을 갖고 유동하고 있는 그 시장 경제 안에서 정책적으로 과거와 같은 그 공권력이 들어가서는 좀 어렵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도와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급에 대한 그 파이프라인을 연결을 한다든지 또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그런 수요자들을 돕는다든지 이런 형태로 가져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의 그 문제점들은 뭐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그 문제 자체가 매매와 전세와 어떤 뭐 월세 뭐 이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전세 쪽으로 수요를 지금까지는 쏠려가게 만들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전세도 상당 부분 억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매매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는 구조로 가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그 집을 사는 데 있어서 대출은 한 절반 정도 해준단 말이에요. 그냥 뭐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겠지만. 근데
전세는 예전부터 한 80% 정도로 해줬어요. 그럼 수요자들이 전세 쪽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그런 경로를 만들어 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경로가 이제 전세 쪽을 차단을 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매매 쪽으로 이런 전세 수요들이 넘어갈 수 있도록 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대출적인 부분들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대출적인 부분들은 억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것들을 금융으로 자꾸 억제를 해야 되겠다라는 시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적인 부분들은 최대한 좀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 특히나 저 개인적인 판단을 안 해서 뭐 많은 사람들에 대한 판단도 아마 그럴 거예요. 아파트에 들어가는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가장 안전한 담보로 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실무적으로 서로 뭐 채권 관계가 있고 할 때 담보를 잡을 때도 혹시 상대방 아파트가 있냐라고 하면서 잡을 정도거든요. 그렇게 안정적인 그 담보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좀 그 완화를 좀 해줄 필요가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집값을 잡을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 그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라고 하면 정부는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공급 부족 때문에 오른다 이런 주장도 있고, 뭐 정말 공급이 늘어나면 이런 시장이 좀 안정화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공급이라는 게 필요 조건은 맞긴 한데 충분한 그 조건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은 질적인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시장 환경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은 30억 하는 지역의 아파트 지역에 50억 하는 아파트를 계속적으로 짓게 된다라면 집값을 끌어올리는 그 효과가 있고요. 30억 하는 아파트 지역에 10억 정도의 아파트를 계속적으로 공급을 하게 된다면 집값을 내리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30억 하는 지역 안에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10억짜리 집이 들어갈 수 있겠냐라고 보면은 굉장히 좀 어려운 환경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들어간다라고 해도 뭐 토지 임대부 주택이라든지 이런 주택으로 들어갈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다만 그 집값을 공급의 효과로 낮출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라면 신규 공급을 늘리는 것보다는 유통 공급을 늘리는 그런 방법을 찾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선택지도 많고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 물건 외에도 공급자들도 시장에 물건을 내놓을 수 있는 방향들 이런 쪽으로 간다라면 주택 가격 안정을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지금 공급 환경을 본다라면은 주변에 시행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예전에 그런 말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기존 주택시장은 알아서 지금 잘 돌아가더라. 하지만 새롭게 물건을 만드는 건 너무 어렵다. 공사비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금융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어려워졌죠. 뭐 PF에 대해서 자금들도 수혈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어려워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 말은 뭐냐면 그런 리스크들을 담아서 상품을 만들면 굉장히 비싼 주택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결국 이런 비싼 주택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주택 가격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발생되거든요. 그럼 뭐냐면은 시장에 유통될 수 있는 물량들을 늘리게 된다라면은 주택 가격 안정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지금 거래를 활성화하는 게 가장 큰 뭐 정답지라고 보는데 그런 정답을 지금 해결을 안 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든지 뭐 거래세를 낮추는 이런 것들이 병행이 된다라면 공급 물량들도 확대가 되고 안정적으로 주택 가격을 뭐 끌어내리진 못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좀 관리를 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뭐 마지막으로 대표님이 보시기에 지금 정부가 지금의 흐름을 좀 제대로 잡으려면 가장 제일 먼저 해야 될 시급한 과제가 좀 뭐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굉장히 많이 다듬을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시급한 게 아니라 이게 시장이라는 거는 프로세스가 굉장히 쳇바퀴처럼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공급 얘기를 하지만 공급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수요가 자연스럽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을 흘러가게 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요를 회복할 수 있는 거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된다라면 공급도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생산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금융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유연할 필요가 있고요. 공급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다주택자가 시장에 물건을 내놓을 수 있도록 거래세를 낮출 필요가 있고요. 또 이런 환경이 연쇄적으로 흘러나가게 된다면 신규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도 동력 발휘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가장 규제 강도가 높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부터 점진적으로 축소를 해가면서 풀어줄 필요가 있고, 이것들이 풀어지게 되면 규제에 대한 지역들이 점점 완화가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담겨져 있는 세제적인 부분과 또는 그리고 금융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완화가 되기 때문에 공급에 대한 프로세스가 회복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시장을 좀 정상화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정상화라는 거는 시장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것들이 안정적인 흐름 관리냐라고 판단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거죠. 가득 담겨져 있는 수요들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그 제도의 댐을 열었을 때 얼마나 쏟아져 나올지는 위기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소위 폭풍 전야 같은 그런 흐름의 전망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